예, 안녕하십니까. 프라임클럽 가족 여러분, 태조 박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금요일 이렇게 됐고요. 저희 가족 여러분, 날씨가 또 싸늘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첫 페이지 보여주시면, 예, 조정이 만든 매수 자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요. 이 매수 자리에서 왼손에는 반도체, 오른손에는 조선 이렇게 해서 주도주가 변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떤 업종이 됐든지 간에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타이밍이 그동안 부담스러웠었던 위치를 조정이 좀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우리 현이 할부지님이 세진중공업 말씀도 해주시는데, 세진중공업도 사실은 2026년도부터 실적의 시즌이 만개하는, 도래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가 그동안 조금 부담돼서 조정을 했지만 어느 정도 다 됐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싶은데, 한번 그 이슈를 한번 보죠. 왜 반도체는 레거시고 조선은 LNG인지 한번 보면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조정이 지루하게 왔지만 혹시나 이 차익 실현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은 조금 위쪽에서 잡아서 조정이 왔다고 하더라도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세진중공업, KSP, 조선주 다 포함해가지고요. 실적이 다 만드는 매수 자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가장 우려했었던 게 사실 이거였었죠. S&P 500.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이 AI 사이클의 거품론이 일어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참 무서운 이 제목인데요. 라인 오브 데스, 죽음의 선까지 이렇게 사실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죽음의 선이 사실은 이렇게 증시가 화랑으로 갈 때에는 죽음의 선으로 느껴지지 않죠. 여기에서 더 사야 될 걸로 보이고 이걸 뛰어넘는 뭔가가 나올 것 같고 희망적인 느낌인데, 사실은 이 라인이 죽음의 선이었었고, 이 생명선 라인 오브 라이프 선은 사실은 누구나 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굉장히 우려스러웠었던 이 선이 사실은 추세적 1930년대부터 보는 S&P의 선에서는 이거는 매수의 절호의 찬스였었던 것처럼, 자, 지금 위치가 하필이면 이 죽음의 선이라고 좀 무서운 이 말이긴 하지만 이 선에서 거품론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미국 시장에 한정을 해가지고요. AI라는 타이틀만 붙으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업종들이 다 같습니다. 이제는 실적으로 인해서 옥석 가리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이러한 업체들은 조정으로 가는데 참 변동성도 심하게, 좀 무섭게 이렇게 변동이 심하게 가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AI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실적이 가시화되는 거를 보지 않고 이 장밋빛 기대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그 시점이 될 걸로 이렇게 좀 보이는 거고요. 근데 국내에 있는 전기전자 쪽은 저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국내 업체들은 미국 증시가 이렇게 2024년도, 5년도에도 이렇게 좋게 쭉 가고 있을 때에도 움직인 게 사실은 이번 연도 들어서만 움직였었죠. 저희가 이제 미국 증시처럼 몇 년에 걸쳐서 AI가 계속해서 밸류에 부담을 안고 간 게 아니고 국내 업체들의 전기전자,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기전자 업종은 사실은 4년, 5년 동안 횡보를 하다가 올해 이렇게 올라간 모습이 나오는데, 저희 전기전자 업종들은 그만큼 저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또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시금 반도체 사이클을 타게 되면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 갈 수 있어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는
제가 제목에서 밝혔듯이 이 소부장 업체들 저는 이 조정이 굉장히 한국 기업들한테는 예, 국한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싶은데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예. 자, 저희가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은 미국하고 틀리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미국은 AI라는 장밋빛에서 모든 업종들이 AI하고 담겨져 있는 것들이 다 갔는데 한국 업체들은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일부 업체 하이닉스만 갔고 국내 증시하고도 연관이 굉장히 크게 돼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큰 삼성전자 만 놓고 봐도 이번 연도만 이렇게 갔었단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쫙 뽑다 보니까 이거는 AI도 분명히 있지만 반도체 업황 자체의 큰 매크로에서의 회복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잘 보자고요. 위치가 제일 중요한데 자, 예전에 이게 전기전자 연봉으로 딱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좀 가고 있죠. 삼성전자가 시총이 크기 때문에 잘 보자고요. 제가 여기에 화살표로 파란색, 빨간색을 해놓고 여기에 예, 또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이클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 1987년도, 88년도, 90년도 이후에 한번 이렇게 시세를 만들어 이게 연봉이거든요. 연이에요, 연. 2년 동안 빵 올라 놓으니까 가격이 부담스러워. 그렇고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조정을 쭉 주죠. 예, 3년 정도 조정을 주고 요 빨간색 그래프가 빵 띄우죠. 조정 후에 예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이 시점. 그러니까 이 파란색 그래프를 넘어서는 이 시점에서 예, 2년 동안 랠리가 나오죠. 2년 동안 랠리가 나오고 이 랠리가 나오고 부담스러우니까 가격이 또 2년, 3년 동안 이렇게 사이클이 또 확 죽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길게 죽죠. 예, 죽고 다시 한번 사이클이 살면서 확 살아나죠. 살아났다가 이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예, 또 조정을 했다가 이 빨간색 선에서 또 고점을 돌파를 하죠. 이 파란색 그래프 고점을 돌파하고 2년 동안 또 사이클이 올라가죠. 예, 올라갔다가 다시 고점을 형성을 하고 이 파란색 그래프인 고점을 형성하고 예, 또 3년 조정을 하고 빨간색 그래프에서 또 예전 전 고점을 돌파하고 3년 후에 3년 전에 고점을 돌파하고 예, 또 예, 여기서는 또 3년이 사이클이 좋았네요. 예, 좋았고 또 예, 고점이 인식이 부담스럽다 인식이 되니까 또 3년 조정하고 또 예, 예전 고점 돌파하고 또 3년 가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 사이클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기전자 업종, 반도체 업종도 시크리컬 주기 때문이에요. 업종의 순환을 계속해서 타고 있는 거고 전기전자 업종은 예, 지금에서 보시다시피 한 3년 좋고 3년 나쁘고 예, 이 주기로 움직인다는 게 저기서 저희가 딱 보이는 거죠. 그럼 지금 위치는 어떠냐? 예. 저희가 반도체의 사이클이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사이클이 좋았죠. 정확하게는 16년도에서 18년도 요 사이가 예, 또다시 확 좋았다가 요 부분 2021년도에 가격이 부담이 되니까 이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4년 동안 횡보를 했어요. 예, 4년 동안 조정을 하고 이번 연도에 또 쫙 올라오면서 예전에 4년 전에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이 앞에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주가가 또 2, 3년은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이클대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예. 이번 연도가 예, 4년 전에 고점인 요 부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기전자 업종을 예, 타이밍상 봤었을 때 내년이 하고 내후년을 준비를 해서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되는 위치인 것이지 저희가 예, 미국 AI에 따라서 예, 일희일비해서 같이 매도하고 예, 뭐 이렇게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내리다든지 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위치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이거를 한번 밸류에이션하고 반도체 주가 사이클을 한번 볼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제가 자, 여기 보세요. 2016년도
18년도, 20년도까지 주가가 앞에서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림이. 그럼 잘 보게 되면은 주가가 언제 움직이냐면 이게 주가 추이거든요. 주가가 바닥을 찍고 언제 움직이냐면은 자, 실적이 좋아지기 1년 전에 움직여요. 6개월에서 1년 전에. 실적은 분명히 2017년도부터 좋아지는데 예, 주가는 2016년도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죠. 올라가서 2020년도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예,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실적이 좋아질 거를 기대해서 1년 전에 먼저 움직이는데 언제까지 움직이는지 잘 보자고요. 자, 실질적으로 이 밑에 있는 영업이익이 반도체 영업이익이 좋았죠? 좋았는데 예, 2018년도 이후 19년도에는 실적이 뚝 떨어져요. 뚝 떨어졌죠. 그래서 주가는 살짝 조정했지만 실적이 떨어졌는데 다시 가요. 그죠? 이게 실적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보면은. 예, 여기는 영업이익이 좋아질 걸로 미리 알아서 움직이는데 여기는 실적이 실질적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근데 또 주가는 또 올라갔어요. 이상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죠? 예, 지금 비록 연 실적이 2019년도 안 좋겠지만 20년도, 21년도 또 좋아질 걸로 알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조정을 하지 않고 또 올라간 거예요. 사이클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걸 한번 보죠. 저희는 어렴풋하게 나마라도 올해보다 내년도에 2026년도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더 좋아질 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실질적으로 현재 실적이 계속 상향되면서 좋아질 거를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 좋아지죠. 그럼 주가는 그 전에 미리 움직여서 지금 삼성전자가 10만 원대까지 올라간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2027년도에 실적이 떨어졌다고 해봐요. 네. 주가가 사이클이 끝나서 밀릴까요? 저는 분명히 여기서 내년, 내후년, 2, 3년 수까지 사이클상, 여기에서 보이는 타이밍상, 예, 좋아질 걸로 봤는데, 만약에 2027년도에 실적이 여기 2018년도, 19년도처럼 실적이 뚝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이렇게 올라갔죠. 과연 주가가 꺾일까요? 저는 꺾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반도체 주가가 만드는 사이클이 구조적으로 올라가서 그래요. 예. 실적은 잠깐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 있겠지만 앞으로 2027년도, 8년도에 사이클이 더 좋기 때문에 시장은 인식을 하고요. 주가가 완만한 조정 후에 지금 다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일 겁니다. HBM의 업황이겠죠. 이 가격 하락 때문에 이익률 압박 국면에 진입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실적 하락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설사 2026년도에 실적이 좋아진다고 손치더라도 2027년도에 실적이 꺾이면 어떡하냐.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미리 선반영했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보면 안 됩니다. 아셨죠? 조정 시에 왜 매수 관점으로 방금 설명드렸던 2019년도, 20년도처럼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거냐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면 자, HBM의 지금 계약 구조를 딱 보게 되면 특히 엔비디아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BM을 싸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연간으로 최대 구매 물량 MQ라 그러죠. 설정만 해놔요. 실질적으로 실구매한 물량은 없어요. 연간으로 가격 밴드를 딱 설정을 딱 해놓고요. 분기별로 가격을 재조정하는 구조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협상을 통해서 그 밴드 내에서 가격을
유인을 하는 거예요. 실구매를 안 해놓고 구매 물량만 잡아놓고. 자,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요. 예, 공급 경쟁이 심화가 되게 되면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HBM 제품 가격을 분기 단위로 인하를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예, 엔비디아의 2026년도 가이던스에서 예, 반영이 된 추정일 거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HBM의 그 평균 판매 단가 하락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최종 고객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한테 예, 상당 부분 예, 반영하게 할 겁니다. 이게 가장 우려고, 그러면 가격이 거두절미하고 2026년도에 어떻게 될 것이냐를 한번 딱 보게 되면, 일단은 HBM3E만 놓고 보면 2026년도에도 잘 쓸 거예요. HBM4가 나오지만 예, 지금 HBM3 12단 같은 경우가 2025년도 대비 30% 예, 중후반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요것만 해서 봐서는 예, 가격 하락이 되는 건데, HBM4 12단 같은 경우는 예, 대신에 3E 12단보다는 가격 프리미엄이 존재를 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것까지 고려했었을 때 한 35% 수준으로 HBM3E보다 높은 가격으로 프리미엄이 측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이 압박 국면을 내년도에 HBM의 그 루빈이죠. 루빈의 출시가 막아주는 이러한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다 종합을 했었을 때 2026년도에 HBM 업체 저희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은 2025년도 중반 60%대에서 예, 내년도에 40%대로 하락할 가능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마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힌트가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2026년도에는 HBM 판매 증가율이 높은 업체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이 판매 증가율이 높은 업체예요. 판매 증가율은 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높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되게 높고요. 판매 증가율이 낮은 업체일수록 예, 이익 감소 가능성이 확대가 되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한 번 더 들어가 보죠. 자, 보면은 가격이 하락을 하는 대신에 판매를 많이 해야 돼. 네. 그렇죠. 그래야지 영업이익단을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영업이익을 방어를 할 수 있는 건데, 엔비디아 향의 2025년도 내년도 HBM 실수요량 추정을 놓고 보면, 제가 여기 빨간색만 해놓은 것만 이렇게 보죠. 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B100 같은 경우죠. 네, HBM3E가 용량이 36, 한 개당 용량이 36인데, 기가바이트인데, 요게 8개가 들어가고, 요거 2개 곱하면은, 예, 한 개당 HBM 총 용량이 288기가바이트죠. 네. 요거에 대한 총 수요가 630 메가기가와트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건데, 2026년도 들어가면 이제 루빈이 출시가 될 거잖아요. 루빈이 출시가 되는데, 이 HBM3E하고 HBM4하고요. 잘 보면은 이게 세대가 바뀌었지. 루빈에 쓰는 HBM4가 잘 보면 용량이 똑같습니다. 36기가 개당 용량이. 그러면 이 개수, HBM 개수라도 많아야 되는데 8개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한 개당 HBM 총 용량이 똑같아요. 한국 업체한테 좋은 얘기가 아니죠. 이게 2026년도의 예, 현실입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 실적이 생각했었던 것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2026년도에 좋아지긴 하겠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야 하지만, 제가 알려드렸죠. 여기에서 설사 요 부분처럼 2018년도에서 19년도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죽지는 않겠지만, 드라마틱하게 죽었지만 이때는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주가가 조정하는 듯 하다가 다시 가죠. 요런 모습이 연출이 저는 될 거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2026년도가 생각보다는 안 좋게 컨센서스보다는 안 좋게 나오는 거죠. 분명히 2025년도보다는 실적이 좋게 나올 걸로는 보이는데 컨센서스보다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주가가 조정이 되면 왜 매수 기회이냐면 2027년도는 2026년도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자,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HBM 탑재력하고 여기 대역폭 있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대역폭은 기술력입니다. 굉장히 기술력. 자, 보면 자, 2024년도 블랙웰에서 2025년도에 블랙웰 울트라가 HBM이 288이 들어가죠. 여기 288이 들어가죠. 똑같아요. 그런데 2026년도 루빈이 나와봤자 똑같아요. 용량이 288 여기서 보여드렸죠. 예, 세대만 바뀌었지 용량이 똑같아. 예, 요 실적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것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지금 가격대인 10만 원대가 맞는 걸로 보여요. 예, 밸류에이션이 1.4 정도, PBR 1.4 정도 되는 현재 가격대인 10만 원대가 가격대가 딱 맞는데, 이 밸류를 저는 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2027년도의 실적을 반영을 이제 2026년도 가면 할 것이에요. 그러면 요게 1.9까지 예전에 밸류에이션 차이로 봤었을 때 요 레벨 1.9 레벨까지 PBR이 올라가면 요게 1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14만 원, 15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2026년도 실적은 10만 원대가 맞을 것인데 지금 그걸 반영한 거지 가격이. 근데 2027년도를 보자고요. 예. 루빈 울트라 보면 뭐가 늘었냐면은 일단 용량이 확 늘죠. HBM 용량이 확 늘 것으로 보이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역폭 보세요. 이 대역폭 보세요. 대역폭이 쫙 늘어요. 그리고 2026년도도 탑재량 자체는 2025년도하고 HBM이 똑같지만 여기서 보면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 주황색 그래프가 뭔가 이게 딱 올라오죠. 8에서 13으로. 예. 요게 대역폭이거든요. 1초당 얼마나 전송할 수 있느냐. 요게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저희가 트럭이 GPU라고 했었을 때 HBM을 막 싣고 다니죠. 네.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하는 게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근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보면은. 좁아서 암만 HBM을 탑재를 해도 좁은 고속도로가 계속 막히는 거야. 예. 그러면은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폭을 넓히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고속도로 폭을 넓히는 작업을 2027년도에 하면 요게 이렇게 쭉 올라가네. 이게 고속도로 폭을 넓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트럭에다가 HBM도 막 싣는 것도 2027년도에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물론 가격 압박은 앞에서 있다고 했죠. 가격 압박 있지만 물량이 늘어나고 또한 고속도로 폭도 넓혀서 데이터 전송이 원활하게 하는데, 이게 한국에 있는 소부장 업체들의 기술력으로 드러나서 실적에 대한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HBM 관련도 또는 D램에 관련돼 있는 이 반도체 소부장 업체, 그 중에서도 기술이 선단 공정 쪽에서 또는 메모리 쪽에서, 이게 다 메모리잖아요, HBM. 이런 쪽에서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이 삼성전자와 함께 올라갈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한다? 10만 원이 가격은 2026년도 실적을 어느 정도 반영한 거는 맞지만 2026년도 가면 이제 2027년도에 루빈 울트라의 실적을 볼 것이고, 이 레벨을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반영을 못하고, 반영을 한 가격은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PBR 1.9에 14만 원, 15만 원. 그거는 한국 증시에
반영이 그대로 될 것이고 한국 증시도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 여러분, 예, 반도체 소부장의 변동성이 무섭거나 하더라도 꾹, 예, 참고 감정을 배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이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HBM의 가격 협상력이 지금은 2026년도가 여기 보시면, 예, 엔비디아가 공급량을 조절하고 꼼수를 쓰는 거죠. 예, 갑이니까, 예, 가격을 떨어뜨릴지 모르겠지만 수요는 더 늘어나요. 가격을 뛰어넘는 수요. 그리고 저는 가격 자체도 2026년도에는 좀 압박을 받지만 2027년도에는 이게 기술이거든요. 고속도로 늘리는 폭을 늘리는 게 이게 보면은, 예, HBM의 가격에 전가할 수 있어요. 예. 2027년도에는 엔비디아 못지않은 갑의 위치에서 저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서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BM의 고속도로를 넓히는 이 비용을 HBM 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많이 압박적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늘 반도체주들을 좋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이 업체에서는 대신에 대응은 하겠죠. 예. 왜냐하면 HBM의 가격 하락에 대한 압박이 이제 슬슬 조금씩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대응은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HBM의 삼성전자는 캐펙스 일부를, 예, 후공정에 또 활용을 하고요. 후공정으로 넘어가고. 그럼 삼성전자에 있는 후공정 업체가, 예,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리고 레거시 디램의 생산 증가를 우선으로, 예, HB의 이익률을 방어해, 이런 것이 이제 전략을 가지고, 마이크론만 놓고 봐도, 예, HBM4가 생산 난이도가 부담이 돼서 비중을 축소하고 레거시 디램으로 증설 가능성이 현재 존재가 해서 요것만 놓고 봐도, 예, 디램, 장비, 소재, 부품이 2026년도에 다시 개화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저희는, 예, 이렇게 보자고요. 보면은 반도체, 예, 레거시 쪽, 디램 쪽에서 소부장 저희가 그 많은 업종을 다 보지 말고요. 그죠? 다 볼 필요도 없고, 예, 예, 보시면, 예. 자, 보면은 웨이퍼의 회로 패턴을 새겨주는, 요거는 다 삼성전자 밸류체인 소부장입니다. 삼성전자, SNS텍, 원익 IPS, 유진테크, KC텍, 솔브레인. 특히나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90%. 그리고 반도체 미세공정 쪽에서, 예, 증착 쪽에서, 예, 좋죠. 예, 유진테크는 저는 꼭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 솔브레인, 예, KC텍, 네, 에로티 베큐, 뭐 이런 식으로 쭉 묶어서, 예, 관심 종목에 잘 넣어놓으시고요. 이런 종목들은 조정 시에, 예,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삼성전자가 외주의 후공정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일반 패키징, 디램 쪽에서 캐파를 증가를 하면서 일반 패키징 공정을 외주를 줄 것이고 외주 패키징은 하나마이크론. 그죠?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주들 강한 흐름 나올 때 강하게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죠. 하나마이크론. 그죠? 테스트도 되게 중요하죠. 디램 쪽에서 YC, DI, YC 웨이퍼 검사 장비. 그리고 DI는 웨이퍼가 아니고 다 만들어진 칩을 프로브 카드를 이용해서 그 완성된 칩이, 네, 잘 돌아가는지, 전기적으로 결함이 없는지 보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최종 칩에 대한 검사하고 이 YC가 웨이퍼 단에서 검사거든요. 근데 YC가 왜 중요하냐면 웨이퍼 자체가, 예, 굉장히 미세화되고 점점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웨이퍼 단에서 검사를 못하면 뒤로 다 망하는 거죠. 예전에 뭐 라디오 만들 때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그 웨이퍼 단에서 맨 앞단에서 검사 장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예, 메모리의 가장 앞단에 있는 웨이퍼 단에서 검사 장비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YC, 예, YC 하나 마이크론, 예, 이렇게는 꼭 보자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앞에 단에서는 유진테크, 예,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 원익 그룹주, 원익 IPS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왜 그러면 원익 그룹주들이 잘 보게 되면 삼성전자 올라갈 때 가장 또 강했어요. 보면은 원익 IPS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원익 IPS, 유진테크, 뭐 하나마이크론, YC 정도.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아셨죠? 이렇게 저희는 보자고요. 네. 요 사이클이 1987년도부터 예, 삼성 전기전자 연봉,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성전자하고 흐름이 비슷한데요. 지금 위치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칠해 놓은 이 황토색 동그라미의 위치는 타이밍상 현재 전기전자 사이클이 2년 내지 3년이 계속 이어질 위치에 현재 있는 거예요. 예, 보면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받겠죠. 지금처럼 뭐 AI 거품이 어떻니, HBM 가격이 어떻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노이즈 뉴스 등에 의해서 흔들흔들 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예, 흔들흔들 하는 와중에 이렇게 2년 3년 올라가요. 흔들흔들 하면서 예, 사이클을 타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일비 하지 마시고 예, 사이클이 괜찮습니다. 여기에 이 파란색 그래프를 돌파하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했죠. 사이클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요 시점 이후에 2년, 3년 움직였습니다. 다. 예. 이 사이클이 과연, 예. 지금 안 맞을까요? 저는 이 과거의 흥망성쇠가 다 사이클이잖아요. 예. 다 흥망성쇠의 흐름이기 때문에 예, 올해 내년도 다 맞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셨죠? 아, 심장군님, 한미반도체는 제가 설사 여기에 예, 언급을 안 했더라도 한미반도체 유망하죠. 예. 한미반도체가 하이브리드 본딩 개발에 계속 하고 있죠. 테스인가요? 테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왕님. 아셨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자, 아셨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자,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것만 보자고요. 요게 본공사가, 그러니까 본공사가 2026년도에도 사실은 안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이 고속도로를 넓히고, 그죠? HBM을 더 쌓고, 이 본공사가 사실은 2027년도에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10만 원이 비싸니 안 비싸니는 요 2026년도 요거 실적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루빈. 예,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보면. 왜냐하면 2027년도에 예, 이렇게 대역폭 높이는 고속도로 넓히고 HBM 트럭에다가 더 싣고 다니려고 예, 고속도로 넓히고 있는데, 그죠? 요 본공사가 2027년도니까 요거를 끌어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요거는 예, 가격으로 환산하면 삼성전자 14만 원, 15만 원대까지 아직 갈 길이 예, 그래도 텀이 꽤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소부장은 요 정도 얘기하고요. 코스피 운수장비 부품 연봉인데 이게 뭐죠? 저희 가족 여러분? 우리 흑화된 우엉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흑화된 우엉님 또 아이디를 또 바꾸셨습니다. 예. 이 운수장비 부품이 뭐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잘 듣고 있으신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네. 이게 조선주죠, 조선주. 조선주 연봉인데 요것만 기억하시죠.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보면은 잘 보죠. 자, 보죠. 분행제도 바로 하려고요. 보면은 자, 제가 2000년대 초반, 정확하게는 2004년도까지 예, 선을 쫙 그어놨죠. 빨간색 선으로. 네모로 박스를 하고. 그리고 2005년도에 양봉이 세게 딱 나와서
이 빨간색 박스를 돌파하는 이 시점을 그래프로 딱 찍어놨어요. 빨간색 그래프로. 그리고 나서부터 가격이 부담스러웠는지 여기에서 내년도에 2006년도에 조정을 한번 하죠. 그러니까 이 조정이 한 30% 정도 나왔죠. 보면 그러니까 조선주가 조정이 한 30% 정도 나오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워요.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 하고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랠리를 펼치는데 여기에서 음봉이 세게 하나 났죠. 근데 이 음봉은 금융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에 누구나 어떤 업종이든 다 타격을 받았었던 이 금융위기가 없었다면은 조선주가 여기서 눌렀다가 이렇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범위에서 만약에 조정이 났다면 조선주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갔을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보면 이거는 과하게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간 거지. 만약에 금융위기가 없었다고 손 쳤었을 때, 그죠? 아마 요 레벨보다는 더 높아져 있을 거예요. 요렇게. 근데 뭐 어쨌든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이 황토색 부분을 해놓고, 여기 보죠. 여기도 제가 정확하게 2024년도까지, 빨간색으로 박스를 딱 해놨죠. 2025년도는 여기와 마찬가지로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는데, 이 2005년도의 빨간색 그래프인 돌파한 폭보다 여기가 더 셉니다. 여기까지 올라갔죠.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약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과열이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열이 됐으면 분명히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와야 될 것이고 조정은 고점에서 한 30% 정도 밀려요. 여기에서 했듯이. 제가 여기 파란색 점 찍어놨죠? 이렇게 네모나게. 그러면 얘는 지금 고점에서 현재도 한 30% 정도 밀려 있는 거죠. 이렇게 밀려 있고요. 그러면 조선주의 조정은 지금 여기 어디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되게 높고요. 조선주의 차트를 놓고 보면 저는 일봉 안 본다 그랬죠. 월봉, 주봉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조정, 보조지표하고 RSI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조정이 폭이 어느 정도 터널을 지나가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예전에 기억을 하시는 분은 하시겠지만 잘 보세요. 2005년도에서 6년도 넘어갈 때에도 이런 이격 부담이 있어서 한 20-30% 조정하고 다시 갔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저거 몇 달 전쯤에 조선주가 본격적으로 조정을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주가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조정이 한 30% 정도 나오더래. 예전처럼 이 변곡점에서 다음 타이밍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를 수량 늘리기로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하시고 기억나시죠? 30%. 그래서 밑에서 조정하면 다시 그걸 못하면 그냥 버텨라. 가치 투자자라면. 30%의 조정은 자연스러운 거다. 그러면서 제가 했죠. 저는 조정이 40% 50% 와도 두렵지 않다고. 더 사면 샀지. 원래 사이클주는 그런 거다. 이 위를 봐서 기억나실 겁니다. 보면. 근데 조정이 왔죠. 지금 버티신 분들은 이 황토색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잘 버티신 거예요. 잘 버티셨고 다음 사이클에서 더 큰 보상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빨간색하고 이 황토색, 빨간색하고 황토색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변곡점. 개구리가 다시 한번 점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구리는 이 모습이 뭐죠? 실적이죠, 실적. 우리 맛동사님, 맛동사님 보면은 조선 조정이 힘들죠. 힘든데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겁니다. 이제 2026년도부터 받을 거예요. 얘하고 차이는 뭐냐?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의 시점. 저희가 실적을 굉장히 무시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굉장히 무시를 하고 있어요. 보면 자 수주잔고가 꺾이는데 조선주 사이클이 꺾였다고 얘기하죠. 모 증권사의 리포터 뭐 이런 거는. 그러면 조선주가 금융위기 후에 다시 랠리로 갔었을 때 만약에 여기가 금융위기가 제가 얘기하죠.
금융위기가 없었을 시라면 이렇게 조정 폭이 크지 않았을 것이고, 이 랠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정하고 더 레벨이 높아졌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 어쨌든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시 올라가죠. 이게 실적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실적이. 근데 보세요. 수주잔고는 분명히 꺾였습니다. 자, 수주잔고 꺾였는데 주가는 주도주로 올라가네? 네? 어떻게 된 거야? 보면은 금융위기에 수주잔고가 꺾여서 업황이 꺾였다면서. 근데 주가는 왜 올라가요? 거꾸로. 그냥 가나요? 같이 꺾여야죠. 이렇게 꺾였어야죠. 이렇게. 왜 가겠습니까? 수주잔고가 2007년도 8년도에 여기가 꼭대기죠. 수주잔고의 실적은 2년 후에 나오죠. 금융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년 후인 2010년도가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니까, 그죠? 주가가 수주잔고가 꺾이는데도 올라가죠. 실적으로. 누가 땡겼습니까, 이거? 기관이 땡겼습니다. 기관이. 2004년도 주가가 실적이 이제 조선주가 좋아질 걸로 알고 2004년도 5년도에 싸게 산 거는 외국인이고요. 네. 이때는 실적이 안 나왔죠. 이때는 외국인이 싸게 샀습니다. 자, 외국인은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2006년도 이후로 주가가 올라갈수록 야금야금 다 차익 실현했어요. 기관들은 부랴부랴 실적이 나오는 거를 확인하고 위에서부터 따라사죠. 그 기간이 1년에서 1.5년 차이입니다. 외국인은 1에서 1.5년 정도 먼저 사고요. 1.5년 후에 기관이 따라서 사서 주가의 꼭대기를 만들고, 그 꼭대기에서 외국인은 팔고 나가고 개인하고 기관만 사놓고 있죠. 2010년도에 그래서 수주잔고가 실적으로 변했는데,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 영업이익률 16.4%, 삼성중공업 10%, 대우조선 9.3%. 이 실적이 2010년도에 실적으로 나와서 주가가 이렇게 간 거예요. 수주잔고가 꺾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수주잔고가 꺾일까요? 2026년도에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요? 수주잔고? 수주잔고도 올라가고, 이제 2026년도는 본격적으로 조선주들의 실적이 나올 건데, 실적 좋아지고. 이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사이클보다 더 좋습니다. 2026년도는. 조정을, 매수 자리로 아셔야 됩니다. 보면. 이미 이 영업이익률을 뛰어넘었죠. 이미. 아직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기도 전인데, 이미 2010년도에 피크로 찍었었던 영업이익률을 지금 이미 뛰어넘었어요. 주가가 윗방향으로 더 가야 하는 게 운명적으로 맞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저희는 이걸 봐야 돼요. 주가 상승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냐. 이 뒷북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보면. 현재는 기관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주가 매수의 이 2단계 부분에서 아직 외국인 매수도 본격적으로 붙은 것도 아니고, 특히나 뭐 삼성중공업 이런 거는 붙고 뒤에 인덱스 펀드까지 붙어서 기관이 마지막에 다 땡겨야 돼요. 기관이. 이렇게 해야 돼. 이 피크가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도 안 보이고 여기도 안 보여요. 보면은 2004년도 7년도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보게 되면 주가에, 이게 주가거든요. 검은색이 삼성중공업. 이 검은색 주가의 꼭대기로 쫙 치고 올라가죠. 쭉 치고 올라가면서 여기서는 이제
다 차이라 하죠. 보면은 미리 이제 금융위기가 올 걸 아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외국인은 실적이 안 나오는 때부터 사기 시작하죠. 결국은 나올 걸로 미래를 보고 사는 거고. 자, 이 뒤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 기관의 수급인데 기관은 실적을 확인하고 삽니다. 그래서 쭉 당기죠. 끝까지 여기까지. 예, 주가가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당기죠. 하나오션은 좀 늦어요. 보면 2004년도, 7년도 같은 기간에 이렇게 제가 해놓고 했는데 하나오션은 외국인 수급이 1년 정도 더 늦게 들어왔죠. 기관도 마찬가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이죠. 해양 플랜트에서 완전 쪽망했죠. 예. 딴 조선수들이 영업이익률이 흑자로 나오고 플러스로 나오는데 하나오션만 안 나왔어요. 그 당시에도. 해양 플랜트 때문에. 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오션도 조선주의 매크로적인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좀 뒤늦게. 그죠? 예. 조선업이 좋으니까 결국에는 해양 플랜트에 안 좋았었던 거를 다 커버하고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상선 부분에서. 그래서 뒤늦게 외국인이 붙고 마지막 실적 확인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 시점에 기관이 땡기죠. 이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조선주가 안 나왔죠. 지금 보면 되려 조선주 수급은 기관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붙은 것도 아니고 특히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조선주가 그래서 좀 제일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고 싶습니다. 주가가 오늘도 움직이는 이 시점이 가장 유망한 업종일까요? 보면은 저희는 최소한 미래를 보면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를 보면서. 나 그래도 조선주가 치고 올라오네요. 오늘. 삼성중공업이 오늘 5% 올라가네. 저는 못 봤네요. 하나모션 4.7%. 조선주가 오늘 강하네요. 마린엔진, 성강밴드. 이 성강밴드 하나엔진,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이 보시면 리드타임 맨 뒤에 있는 엔진하고 본행제, 성강밴드, 리드타임 앞에 있는 애, 뒤에 있는 애 다 같이 움직이죠. 왜 그런지 볼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가 리드타임상 앞에 뒤가 지금 다 좋아질 여건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KSP나 아까 말씀드린 세진중공업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이 천천히 가자님 동양파일 마이너스 60인데, 야, 이게 미운오리 새끼인데, 저게 없어질 종목만 아니면요,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동양파일. 요새 건설주들 움직이는 게 그래요. 건설주들 움직이는데, IS 동서 같은 경우 막 움직이죠? 이 건설주도 움직일 때 됐어요. 그러니까, 동양파일은 조금 더 지금 뭐 굉장히 미운오리 이런 새끼지만 조금 더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 지금 마이너스 보지 마시고 물타기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번 보죠. 보면은 최근에 이 뉴스 있습니다. 12월 17일 이틀 전에 이 현대 3조, 하나오션 1.4조, LNG 수주 잭팟 가시권에 있다. 4조 규모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포화 때문에 그래, 포화. 중국이 도크가 포화가 된 데다가 또 중국에다가 잘 늘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수주를. 어쨌든 K조선이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 중국이 포화가 되니까 가격 협상력도 높아지고. 왜냐하면 한국도 도크가 한국마저도 다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현재 이 3조, 1.4조는 어느 위치에 있냐면은 그간 문의 수준에 있었던 업체들이에요. 이 업체들은 일본의 NIK하고 이 크누션, 에디선 그 선들인데, 그죠? 자, 요게 그동안 문의만 했었거든요. 이 업체들이 갑자기 뚝 나온 게 아니고 문의를 했었어요. LNG 수주 좀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 뭐 가격은 어떻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문의했는데 실제 지금 LOI죠. 건조의향서 단계 진입. 건조의향서는 최종 계약하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전 단계. 그러니까 이 가시권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이게 국내 조선사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이게 지금 최종 단계가 되게 되면 수주를 받으면 2028년도 9년도 인도 슬롯, LNG 인도 슬롯이 빠르게 소진 중이에요. 이걸 하나 기억하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LNG 사이클의 지금 피크를 2027년도로 보고 있죠. 왜? 인도가 2027년도로 하게 되면은 인도 할 게 없어요. 물량이 이제 없어. 배를 그동안 수주받은 거 다 인도하고 먹을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2027년도를 꼭대기로 보는데 이게 8년도, 9년도 거를 소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연장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죠? 이런 거 때문에 LNG가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 것도 있잖아요. 보면 뒤에서 봐야 될 건데 요게 이제 보면 HD 현대중공업이 일본의 NIK하고 LOI를 체결을 했죠. 건조의 양서를. 확정 4척에 옵션 4척에서 8척이죠. 총액 20억 달러 정도 되죠. 3조 규모. 인도 시점이 이거 보세요. 2028년도 9년도 거. 한국의 LNG에 도크를 채워가고 있는 거죠. 요게 어디에 되냐면 미국의 LNG 프로젝트에 쓰일 겁니다. 보면 하나오션도 확대했죠. 크누션하고 에디션 LNG급 인도 시점 2028년도죠. 이것도 수주 단계 임박하죠. 요게 10억 달러 1조 4천억이죠. 계약 가치선이 높죠. 이게 1.4조. 2028년도 9년도 거 슬롯을 빨리 해결을 되는 거죠. 그러면 업계가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냐면은 2029년도 슬롯이 지금 빠르게 현재 얘가 마감되고 있고요. 하나오션 유럽 BD 총괄이 얘기했습니다. 내년 중반부터는 2026년 중반부터는 2030년도 거 인도 예정이다. 저희가 우려했었던 LNG 피크가 2027년도에 안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죠. 당분간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자, 한국만의 그래서 특화 산업재 중에서 어떤 걸 봐야 되냐? 위에 거를 봤었을 때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봐야 된다. 리드타임상 맨 뒤에 있는 거 저희가 자 LNG 수주 잔고가 현재 줄어들고 있죠. 2014년도부터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LNG에 대한 수주 잔고라는 거는 아직 조선소가 건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LNG 계약 물량입니다. 건조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2024년도 이후로 소진이 되고 있죠. 그러면 건조를 하고 있다는 거네. 2024년도? 그러면 2026년도에 이 건조를 하고 있는 LNG의 수혜를 받을 게 어떤 업종이냐가 나오겠죠? LNG를 2024년도부터 이제 물량 받아놓은 거를 건조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수주 잔고가 떨어지죠. 그러면 자 내년도가 2026년도죠. 그럼 4년도부터 수주 잔고가 떨어져서 건조를 하고 있는데 내년이 2026년도니까 한 2년 정도 있다가 실적으로 잡힐 업종이 뭐가 있을까 보면 본행제죠. 본행제. 그래서 본행제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이클을 저희가 걱정을 조금 안 하는 이유 중에 또 뭐가 되냐면은 LNG선이 80척이 필요합니다. 보면은 LNG가 가동을 하는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이게 프로젝트거든요. 일단 2025년도에 프로젝트를 45 MTPA를 받았고 2026년도에 84 MTPA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실적이 되겠죠. 언젠가는. 요게 몰려 있잖아요. 그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한 3년 정도 후에요. 그러면 얘네가 발주가 나오는 게 3년이에요. 그 2025년도, 6년도에 저 프로젝트 때문에 발주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2029년도, 30년도죠. 그러면 저희가 2027년도, 8년도 거가 피크라고 하는데 사이클이 연장되죠. 발주가 계속 나오니까. 이 프로젝트 때문에. 그러니까 사이클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상으로 굉장히 길어질 것이고 그 발주가 내년도부터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당장 이 프로젝트들이 2025년도, 6년도에 LNG 프로젝트들이 2030년도에는 써야 될 거잖아요.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배가 필요하면 2026년도 내년부터 발주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한 3년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YY로 LNG에 대한 물량이 또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드 타임상 또 맨 앞에 있는 애부터 가겠죠. 그럼 성강밴드죠, 뭐. 예. 성강밴드 아니겠습니까? 성강밴드.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리드 타임 피팅 업체부터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또 말씀드린 거 뭐죠? 요거 수주 잔고가 줄어든다는 거는 배를 짓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이 줄어든 수주 잔고 때문에 2026년도에 실적으로 나올 게 이죠, 본행제 발주 후 2년 후부터 실적. 예. 실적의 가시화가 현재 제일 빠른 거는 예, 발주 후 2년 후에 있는 애들. 거의 본행제만 있겠습니까? 아까 전에 세진중공업 말씀도 하셨는데 세진중공업도 있죠. 예. 왜냐하면 가스에 대한 에너지로서 가스에 대한 탱커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특히나 이제 친환경 쪽. 그래서 세진중공업 이런 애들이 이제 다 물려 있는 거예요. 보면은 다 물려 있어요. 맞았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피팅주 LNG 발주가 내년부터 늘기 시작하면 여기 발주 6개월부터 실적이니까 피팅주 봐야 되고, 그죠? 그리고 현재 수주 잔고가 들어지는 거는 여기 레깅 본행제 이사, 그죠? 해야 되고요. 아셨죠? 본행제에서는 제가 이제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 한국카본을 한번 보죠. 요것만 놓고 보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면은 자, LNG 본행제 실적 사이클 리드 타임 한번 보세요. 자, 저희가 예, 글로벌 LNG 발주 척수가 2020년도에서 22년도에 쭉 늘었죠. 예. 그러면 조선사들이 LNG를 받았어. 그러면 LNG를 받고서 이제 훗날에 예, 본행제도 필요하잖아요. 배에 들어갈 거. 그러면 한국카본한테 수주를 넣겠죠. 그러면 수주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밀리죠. 이렇게 쭉. 수주를 받았어. 쭉 1년 후에 삼성중공업이 LNG 예, 수주를 2020년도에 받고 한국카본한테 우리 본행제 좀 늦게 계약 좀 늦게 1년 후에 늦춰. 그러면은 한국카본이 뚝딱뚝딱 수주를 받았으니까 만들기 시작하겠죠. 언젠가는 또 수주를 받고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적은 6이 잡히는 거죠. 2024년도 5년도. 2020년도 2022년도에 LNG 발주가 나와서 LNG 발주 넣고 1년 후에 한국카본한테 삼성중공업이 수주 넣고 이 수주가 실적으로 잡히는 게 2024년도 5년도죠. 예. 그러면 2022년에서 2022년도, 2024년도 5년도 한 2년, 3년 이렇게 좀 걸려요. 보게 되면. 예. 걸리기 시작해요. 그럼 2024년도부터 예, 수주 잔고가 떨어졌다는 거는 예, 한국카본, 동성와인텍의 실적이 2026년도에 본격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것도 현재 본격적으로 잡혔다고 보기 힘든 거죠, 현재. 예. 아직 위의 방향이 더 커요. 매출하고 영업이익률이 쫙 올라갈 가능성이. 미래가 더 좋은 거예요, 2026년도부터.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카본, 동성하인텍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하는 거고요. 자, 그 중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되냐? 요게 이제 멤브레인 타입이라고 본행제가 NO96하고 마크3가 있는데 이게 한국 업체들이 다 만들죠. 이게 멤브레인 타입이라고 해서. 예. 근데 이 마크3 부분이 HD 현대하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NO96이 하나오션 이렇게 또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한국카본 저희가 보면은 한국 업체들이 다 만드는 것 중에서 마크3 부분에서요. 여기에서 트리플 렉스라고 해가지고요. SB라고 해서, 예. 세컨더리 바운드리 해가지고, 본행제를 보호하는 두 번째, 예. 첫 번째가 뚫리면 두 번째 거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게 한국카본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카본만, 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 한국카본이 이 트리플 렉스의 독점이고, 이게 또 고마진이에요. 예. 그래서 실적에 대한
그 턴어라운드가 한국카본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는 네, 저평가 레벨 뭐 이런 걸로 이제 동성화인텍을 봤는데 동성화인텍도 괜찮죠. 그래서 뭐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두 개 다 가지고 있으셔도 됩니다. 되는데 조금 더 한국카본을 좀 더 비중을 조금 더 실게. 내가 100만 원 있으면 한국카본에 한 60만 원, 동성화인텍에 한 40만 원. 예,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정도 좀 얘기했고요. 지금 11시 6분이고요. 네, 조정이 맞는 게 타이밍상 매수 자리였더라. 그래서 반도체는 레거시 소부장, 조선은 일단 LNG, 본행제 위주로 보시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가족 여러분 또 1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주말은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태조박건이었습니다.